네, 안녕하세요. 베스핀 글로벌의 노신영입니다. 이렇게 딱딱한 분위기로 진행이 될 줄은 몰랐는데, 오늘 제가 풀어나갈 이야기는 사실 클라우드 운영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다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쉽게 좀 풀어나가 보려고 하니까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면 되고요. 네, 오늘 통해서 이제 가시성을 확보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가시성을 확보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슈를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 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옵스나우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에 대해서 배분을 하는 법, 가시화를 하는 법, 그리고 최적화를 하는 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저희 화면을 보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끝에 이제 데모를 통해서 실제 옵스나우 플랫폼에서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오늘 이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클라우드 운영을 하고 계시거나 할 예정이시거나 할 텐데요. 보통 클라우드 운영을 하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이제 많이 받게 되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번 달 클라우드 비용이 얼마나 나올 예정인지, 어떤 팀에서 클라우드 비용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가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혹은 또 누가 잘못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 나갔거나, 아니면 뭐 테스트용으로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는데 끄는 걸 까먹어서 또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거나 라고 했을 때 나는 며칠 내에 이걸 파악을 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지금 당장 이제 이거에 대한 답변이 머릿속에 혹시 떠오르시나요? 이런 비용에 대한 질문들 혹은 최적화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흔한 클라우드에 대한 저희 고민들인데요. 3일 전에 예를 들자면 비용이 많이 나왔는데 저게 왜 많이 나왔을까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추적할 수 있는지 혹시 지금은 솔루션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뭐 팀별로 비용이 얼마나 나왔는지 이제 배분을 해서 청구를 하셔야 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계정별로 잘 나누지 않았다거나 하면 청구를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비용이 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느 팀부터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각각의 질문들에 대해서는 이제 비용에 대한 가시화나 비용 배분 처리, 그리고 비용 최적화에 대한 기능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 슬라이드에 보여드렸던 우리가 자주 대답해야 되는 질문들 또한 이러한 이러한 시점에서 봤을 때 해결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옵스나우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옵스나우라는 플랫폼을 여기 계신 분들이 사용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다 알고 계신지를 잘 모르겠는데 옵스나우란 베스핀 글로벌에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으로 저희가 자체 개발한 솔루션입니다. 기존의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해야지 클라우드를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저희가 만든 솔루션인데요. 기본적으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거기에서 가시화 그리고 비용이랑 어셋, 자원 최적화에 대해 베스트 프랙티스를 고객에게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부분은 자원 배분, 그다음에 가시성, 최적화에 대해서 어떻게 옵스나우 솔루션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원 배분, 가시성, 최적화 다들 되게 간단한 단어들이지만 사실 이게 각각 의미하는 바가 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배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질문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고민들 중에 하나인
어떤 팀에서 비용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프로젝트에서 비용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자원이 어떠한 뭐 프로덕션이나 스테이징 환경에 있는지에 대한 거를 어떻게 잘 배분을 해서 트래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능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시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클라우드, AWS나 뭐 애저, GCP 등등을 사용을 하실 때 뭐 복수의 계정을 사용을 하시면 클라우드 비용을 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아니면 뭐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때 좀 비용을 확인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통합해서 하나의 뷰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뷰에 대해서, 각각의 비용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 그거에 대해 트래킹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요,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어려울 때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러이러한 추천들을 기반해서 검토를 해서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추천을 해드리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옵스나우에서 가지고 있는 주요 서비스는 어셋 매니지먼트, 코스트 매니지먼트, 모니터링, 얼럿나우, 거버넌스 이렇게 5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릴 부분은 자원이랑 비용 관리인 앞에 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자원과 비용 배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지금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3가지 주요 고민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풀어갈 건데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팀별로 비용 처리를 해야 된다. 뭐 아니면 뭐 프로젝트도 있겠고요. 뭐 사이트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뷰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옵스나우에서는 서비스 그룹이라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계정별로 관리를 하실 텐데요, 보통. 아니면 뭐 태그별로 관리를 하시거나, 그러면 그 태그나 계정별로 자동으로 저희가 서비스 그룹을 생성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태그를 잘 관리를 안 하셨다, 아니면 사실 계정별로 이게 똑 떨어지게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수동으로도 지정을 하실 수 있어서 이제 보다 더 유연하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비용이나 자원에 대해서 배분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너무 조그맣죠? 지금 이제 한 개의 자원에 대해서만 제가 좀 줌인을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뷰를 이제 생성을 하실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팀별로 보다가 뭐 제품별로 보다가 뭐 서비스별로 보다가 해서 이렇게 스위치를 해가면서 보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거는 얼럿나우라는 저희 서비스에 매핑을 해둔 자원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자원이 예를 들어서 무슨 팀이라고 할까요? A팀에서 이러이러한 자원을 가지고 쓰고 있고 비용은 이 정도 나오고 있다라는 걸 한눈에 확인을 바로바로 하실 수 있고, 예를 들어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멀티 클라우드 자원을 각각의 팀으로 묶어서 이제 관리를 하실 수 있어서 이제 그렇게 보는 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그룹을 한번 매핑을 해 두시면 이제 그 서비스 그룹별로 비용 트렌드를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 트렌드별로 이제 어떠한 팀이 비용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다, 아니면 전월 대비 너무 많이 상승했다, 너무 뭐 줄어들었다, 뭐 이러한 이상 비용에 대해서 트렌드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써보시기 전에는 이게 되게 간단하게 들리는데, 계정 구조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서비스 그룹을 사용을 하는 데에서 되게 효용을 많이 느끼시고요. 다수의 계정을 가지고 있다거나 하나의 팀에서 뭐 복수 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다거나 하는 상황들에서 비용을 관리하기 조금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사분들이 서비스 그룹별로 비용을 월별로 이제 보고를 한다거나 트래킹을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선 자원에 대해서 배분을 하는 방법을 이제 만들어서 다 분리를 해 두신 다음에는
어떻게 가시화를 하고 이 비용에 대해서 추적하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지금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옵스나에 들어갔는데 3일 전에 비용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비용이 나왔는데 저게 왜 튀었는지가 되게 궁금한 거죠.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딱히 뭘 우리가 한 것도 없고 뭐 서비스 런칭한 것도 아니고 했는데 비용이 이렇게 뛰었다. 그러면 이거를 왜 뛰었는지에 대한 파악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 코스트 대시보드에서 그 해당 월에 대해서 뭐 지금 계정별로나 제품별, 리전별, 서비스 그룹별로 이제 필터링을 거셔서 그룹핑을 하셔서 어느 그룹이나 어느 리전, 제품에 대해서 비용이 뛰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에서 그런 내용을 확인하시고 나서는 이제 빌링 어널리틱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에서는 필터를 걸어서 이 특정 어카운트, 이 특정 리전 혹은 특정 제품에 대해서만 비용을 따로 필터링을 해서 한번 검색을 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거를 뭐 전 몇 개월치를 한 번은 보셔가지고 트렌드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벨로 가시면 상세한 데이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그 각각의 빌링 데이터에는 디스크립션이라는 컬럼이 존재해서 그 컬럼으로 이 비용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건에 대해서는 RI를 구매해서 일회성 비용이 한번 청구되는 바람에 3일 전에 한번 비용이 튀는 그런 현상을 확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BPC 비용이 튀었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 유관 부서에 좀 물어봐야 되겠죠. 왜 이날 VPC 비용이 튀었나요? 뭐 이 특정 리전에 VPC 비용이 왜 튀었나요? 해서 이런 질문들을 해서 좀 더 빨리 문제를 핀포인트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시면 이렇게 튀었구나라는 걸 빨리 파악을 하고 그 뒤에서부터는 빨리 조치를 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옵스나우를 쓰기 전에는 이러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던 고객사가 자기가 EBS 타입 변경을 실수로 잘못해서 너무 큰 걸 해가지고 비용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걸 월 중간에 미리 파악을 해서 줄인 다음에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비용 외적으로도 이제 리소스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이제 트렌드를 파악을 하시고 트래킹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퍼포먼스가 갑자기 뭐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실제 뭐 인스턴스 수가 떨어졌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유사하게 그래프를 통해서 트렌드를 파악을 하시고 상세 데이터를 조회를 하거나 검색을 하거나 필터링을 해서 어디에서 이런 퍼포먼스 이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비용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네, 이상 비용을 찾고 이상 비용이 아니라 기능 이상을 찾고 네,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비용 최적화입니다. 비용이 전체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줄여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건 비용을 줄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3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는 미사용 자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게 트래킹이 좀 어렵다 보니 미사용 자원을 우선 한번 리스트를 뽑아보시고 얘네들을 안 쓰시면 다 그 셧다운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뭐 EC2나 RDS 같은데 그 인스턴스를 사용을 하실 때 너무 큰 스펙의 인스턴스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최적화까지 다 마치신 이후에는 리저브드 인스턴스라고 AWS에서 1년이나 3년 선 계약을 함으로 좀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매 방식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하도록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앞에 할 거를 다 해보았다.
그런데도 비용 절감을 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방도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실 때 스팟 인스턴스라는 AWS에서 제공하는 구매 옵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활용을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혹시 여기 스팟 인스턴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나요? 아니면 모르시는 분? 아마 많이들 모르실 것 같은데요. 이건 AWS가 아무래도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게 항상 사용되는 자원이 아닌지라 잉여 자원에 대해서는 이제 경매 형태로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 구매 방식인데요. 이거는 앞에 3가지 단계를 다 거치시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이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앞에 3가지에 대해서만 조금 더 오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각각의 옵션들을 함으로써 얼마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이건 각각의 고객사들마다 얼마나 운영을 잘하고 있었는지 혹은 잘 못하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수치가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인 참고 수치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어서 미사용 자원이 너무 많으면 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절감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제로 옵스나우를 통해서 어떻게 이 기능들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사용 자원 끄는 건 좋고 그리고 라이사이징을 하기 위해서 EC2를 검토를 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그 대상 자원을 내가 어떻게 찾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옵스나우에서는 쓰고 있지 않은 자원 및 라이사이징을 해야 되는 자원에 대해서 추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작게 보여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unused resource에 대해서 얼마를 절감할 수 있고 라이사이징을 하면 얼마를 절감할 수 있다라는 지금 서머리 화면을 스크린 캡처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서는 AWS 애저에 대해서 비용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좀 상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약간 작아서 우선 말로 설명을 드리면 이 위쪽에 있는 스크린샷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리소스에 대한 추천입니다. 위쪽 박스는 저희가 추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해당 스크린샷은 EBS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는데 이건 이 EBS는 그 어떤 EC2에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셧다운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한다라는 리스트를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같은 경우에는 EC2에 대해서 실제로 CPU 사용량이 굉장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이걸 다운사이징 하는 걸 추천을 드린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사이즈로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추천도 당연히 포함을 하고요. 지난 30일 동안 실제로 사용했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트 사이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특정 인스턴스에 대해서 저희가 다운사이징을 하라고 추천을 드렸으면 그 해당 리소스에 대해서 평균 사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지난 30일간의 사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 리소스가 가지고 있는 태그 값들 등에 대한 정보를 바로 옵스나우에서 확인을 할 수 있으셔서 보통 리소스 아이디를 보고는 이게 무슨 리소스인지 당연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을 해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인스턴스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리소스 태그나 이런 것 말고도 저희가 릴레이션 맵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해서 해당 리소스가 어떤 다른 리소스와 연결돼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비주얼하게 보여드리고 VPC를 클릭을 하시면 해당 VPC 안에 포함되어 있는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확인하셔서 저희가 다운사이징을 하라고 추천을 드려도 되게 중요한 리소스라서 인스턴스라서 일부러 다운사이징을 안 하고 계신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시는데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슬라이드는 이제 미사용 자원과
라이사이징을 다 정리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리저브드 인스턴스 구매입니다. 리저브드 인스턴스는 AWS에 이제 내가 이 타입의 인스턴스를 쓰겠다라고 약정을 하시고 선 구매를 하시는 그런 타입인데, 이게 아무래도 약정을 하는 거다 보니 고객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시고 내가 얼마를 약정을 해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아니면 이걸 정말 약정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등에 대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지난 90일까지의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얼마를 구매를 하시면 얼마를 세이빙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 스크린샷 같은 경우에는 5,000불 정도 절감을 할 수 있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어떠한 리소스 사용량에 대해 기반하여 이 RI를 구매를 하는 걸 추천을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소스를 한 10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는 그 서비스를 셧다운할 예정이라서 그건 5개는 안 쓸 예정이라고 하면, 저희가 10개를 구매하라고 추천을 드린다고 해도 이걸 한번 검토를 하시고 굳이 10개를 살 필요는 없다 해서 5개만 구매를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2개 아래쪽에 있는 스크린샷 같은 경우에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스팟 인스턴스라는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화면인데요. 스팟 인스턴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매 형태로 잉여 자원을 저희가 고객으로서 구매에다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AWS가 2분의 노티스만 주고 이 자원들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좀 용이하지 않아서 불안정하니까 프로덕션 환경에 적용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근데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이 솔루션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실제로 프로덕션 환경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안정적이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을 사용을 함으로써 비용 절감의 이점은 누리고 대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실제 고객 사례로는 이제 RI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RI 구매 추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들을 돌려보시고 1년치를 사야 되는지 3년치를 사야 되는지 몇 개를 사야 되는지 기타 등등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고 인프라 RI를 구매해서 비용을 절감을 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스팟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스팟 인스턴스를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하면 기타 다른 방법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그러한 고객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